大家好，我是小满。今天分享的是韩国教授访谈，相信老观众对这位教授有印象，是少有的韩国亲醒群体。而在访谈中，他更是给出一个中韩两国都觉得扎心的结论：韩国也就只有足球可以稳赢中国了。小满一时间也不知道该高兴还是痛心。让我们听听教授怎么说。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사안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금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니터링을 해오셨는데 중국 경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중국 경제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망할 이유가 중국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흥할 이유를 찾으면 그것도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서서 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어느 나라 만날 것이 다 K자 회복입니다. 잘 되는 놈은 계속 가고 죽는 놈은 계속 죽는 건데, 중국에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 미래산업, 전략산업은 매년 20% 30%씩 이렇게 고성장을 해요. 근데 중국의 전통산업, 철강화학, 조선기계 이런 것들은 계속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미래산업, 첨단산업, 성장산업을 보는 것은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전통산업을 놓고 보면 중국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하나는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게 고성장하는 산업은 그렇다고 치고 저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는 산업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럴 때 그게 바로 AI 플러스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AI에 난리지만 중국은 AI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면 AI 플러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AI하고서 거기서 제조업을 같이 붙여서 원가를 얼마나 낮추는 거냐.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고민하는 것이 중국의 원가가 우리보다 30% 낮은데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보다도 50% 더 낮은 원가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게 바로 AI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원가가 50% 더 낮아지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오버캐패시티는 다 해소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크 팩토리입니다. 중국말로 헤이던 공장이라고 그러죠. 불 꺼진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고위 직들도 가서 쇼킹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샤오미, 우리는 핸드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샤오미는 핸드폰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수 7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4년에 14만 대 캐파를 8시간 만에 다 팔았고, 작년에 17만 대 캐파를 하루 만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샤오미가 76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장관이 중국 북경 이주한 가가지고 본 것은 비아디죠. 비아디는 60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만듭니다. 로봇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보다 원가가 50%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로봇이나 이제 AI의 감가상이 끝나게 되면 이게 임금비가 제로가 되죠. 그리고 사람은 8시 반에 일을 하지만 다크 팩토리, 헤이던 공장은 365일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3배 올라가 되면 고정비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조업의 고정비를 한 40%에서 50%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한 15% 정도가 낮아지고 인건비에서 한 15%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이게 한 10에서 15%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코스트보다도 40에서 50% 더 낮아지는 코스트,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 이걸 보면, 모든 나라들이 서비스 산업의 이제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제조업 비중이 떨어집니다. 중국도 제조업 비중이 50%에서 29%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10%대로 계속 낮추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것은 제조업 비중 지금보다 더 낮춘다. 29%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이 이제 국력이고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AI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제조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지금 제조업의 부실 이런 것들은 AI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AI 이슈로 이제 중국 경제는 미래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지금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하고 수급 빼놓고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계속적으로 경쟁이 떨어지지만 중국이 그게 다크 팩토리 AI를 포함해서 이게 생산성을 지금보다도 50%더 낮추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 전통 제조업에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하는 거지 게임이 안 되는 새로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중국이 망했다, 망한다. 거기에만 계속 집착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질문, 돌발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뭐 생각나는 대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도 지금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크팩토리, 사람을 점점 더 안 쓰게 되고 한다면은 중국 좀 어떡합니까? 더 많은 실업자들이 더 많이 생기면요? 그래서 제가 다크팩토리를 한 2군데를 가봤는데요. 저도 똑같이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2,500명이 일하던 이제 가전공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사람 딱 2명이 일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한테 여기다 일하던 사람 어떡하냐. 다 실업자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주 웃으면서 그걸 왜 전 박사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총리가 걱정해야지. 그래서 뭐 농담으로开玩笑를 그렇게 한 건데 그 2,500명 지금 다른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8시간 일했을 때는 이제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이제 10,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3시프트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3배가 늘어나니까 부품 소재가 3배가 더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산업에서 수요가 너무 크니까 그쪽으로 지금 다 가도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뭐 자동차가 보급되면 이거 이제 나머지 산업들 탈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보는 것을 안 보고서 이제 표면만 사실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개 산업,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 매년 500개에서 600개 다크팩토리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이 완벽하게 지금도 장악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센 이제는 생산 캐패시티가 아니라 원가에서 이제 가격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이제 절대 강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이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중국은 다 짝퉁이고 우리 베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 뭐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는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다.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분당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리면 차 막혀서 근데 이렇게 포항에서 비행기 타면 북경상이 1시간 4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를 안 가보고서 자꾸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그래서 14,000km 떨어진 미국의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신뢰하고 1시간 40분이면 가서 볼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안 가보고서 안 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보는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뭐 개선해야 될 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성 PD?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20여 년을 이미 생활해갖고 한국과 중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성 PD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정말 머리가 뛰어나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요. 근데 정말 수재 중에 수재이고 학교도 중국에서 하얼빈 공대라고 정말 수재만이 다닐 수 있는 그곳 출신이고 또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경제금융 쪽으로 석사도 한 정말 뛰어난 인재거든요. 그 인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중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왈가왈부해갖고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은 격안 관화, 강 넘어 불 본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대한민국 민생,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에 불구하고 저기는 지금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고 있다. 근데 그쪽에 옆집에서 불나면은 본인한테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차이나 TV를 이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런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뽑는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팩트, 중국을 평가하고 뭐
우리 주관적인 이런 평가보다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전문가와의 이런 소통, 중국의 현장에 대한 이런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많이 구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까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싫어한다. 싫어해도 뭐가 나쁜지, 그게 내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진실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뭐 이런 내용, 영상만 접하고, 예, 이렇게 그 편협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교수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성 CP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한 어떤 애국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사강과의 골고루 우호 관계가 중요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20세기 냉전 시대 때도 쭉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는 20세기 냉전 때 싸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이제는 그만큼 더 잘 알아야지만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중국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로 중국 관련 종합 채널인 스픽스의 차이나 TV를 만들게 된 것이죠. 게다가 저희가 또 역점적으로 새로운 코너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많은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편견, 오해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많이 풀어넣어주고 있고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거의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불필요하게 그 좀 경계를 하게 되거나 너무 거칠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좋을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견, 반론, 오브젝션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럴까? 아닌데 저분은 왜 저런 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 왜곡된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 라고 생각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에서 하나씩 둘씩 우리가 선정을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우리 생각은 이렇다, 데이터는 이렇다. 따라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판단은 우리 시청자가 하게끔 하는 그런 코너, 이견, 반론, 오브젝션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병소 교수님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주 바쁘십니다만 모셔서 더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어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그 테크 업체인 애플의 팀쿡은 왜 번질나게 중국을 가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수어의 그 빌 게이츠 회장은 왜 중국을 자꾸 가냐?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전쟁은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잘 안 가보는 거죠. 근데 미국의 CEO들이 중국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도 이게 물건을 사는 것, 지금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제일 많이 삽니다. 자동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이 삽니다. 노트북, 뭐 전부 다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동맹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동맹의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남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게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 저는 정확하게 봤다고 보는데 실리. 그래서 이것이 동맹도 동맹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리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연결 놓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중국과 사상의 동지 이념에 친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이라고 지금 칭하면서 친구 무슨 뭐 옆집에 사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생산력을 이게 송출할 수 있는 시장하고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고
중국은 기술하고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과 맺어진 거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이것은 이해관계로 맺힌 이해관계지 나머지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돈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문제고, 그래서 전 세계 돈이 다 중국으로 가고 이거 미국의 CEO들은 중국으로 가는데 우리는 중국을 망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그래서 그러나 전제는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을 이기려고 하려면 극중하고 싶고 용중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야 된다. 모르면은 이건 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시빈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은 넌센스다. 중국은 차이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미국을 우리가 USA라고 하듯이 중국은 USC라고 봐야 된다. United States of China. 그래서 산둥성의 호랑이가 그 옆에 있는 장소장에 가면 그 동네 고양이한테 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걸 어떻게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차이나 TV 뭐 새로 개국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한국 사회가 오해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잘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먼저 중국에 대한 우리가 미스언더스탠딩 이걸 고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기업, 돈 되는 산업, 돈 되는 정책을 이걸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교수님 하시는 이 채널이 아마 대박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정말 참으로 확 견딜 듯한 정신 바짝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히 이제 USA처럼 USC, United States of China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바쁘시지만 视频看完了，大家有没有察觉到这两位韩国学者字里行间那股无法掩饰的焦虑与转变？从过去那种高高在上的傲慢，已经彻底沦为了面对绝对力量时的惊恐与无力。他们为什么要顶着国内舆论的巨大压力去创办客观报道中国的频道？说白了，就是被中国恐怖的产业迭代速度给彻底吓醒了。当韩国普通人还在被山寨、经济崩溃这种陈词滥调疯狂洗脑时，中国的黑灯工厂正以前所未有的 AI 生产力，无情绞杀着全球传统的供应链格局。这两位清醒的韩国精英，其实是在对着装睡的韩国社会发出最后的哀嚎。再不放下身段，睁眼看真实的中国，韩国迟早要在新一轮大国洗牌中沦为悲惨的炮灰。这期视频不仅打脸了偏见，更揭示了地缘政治最血淋淋的真相：技术赢不了市场，意识形态更换不来真金白银。连美国的科技巨头们都身体诚实地扎堆中国，那些还在盲目反华、充当冷战棋子的周边国家，简直是愚不可及。记住，国与国的交锋只有赤裸裸的利益，我们不需要虚伪的赞美，只需要无可撼动的强大。